네, 이렇게 페이퍼 파일, 플레이스에 들어오시면은, 새 논문을, 새, 문장을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혹은 이 플랫폼 자체에서 창을 열거나 하셔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지금 저는 플랫폼에 접속을 해 있는 상황이니까, 플랫폼으로 지금 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냐면, 오른쪽에는 랭귀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심텀 관련된 단어를 찾거나 혹은 내가 한국어로 쓴 논문 내용을 영어로 바꾸거나 혹은 뭐 논문에서의 일치성을 확인한다던가 혹은 또 관련된 기능들을 여기 커플릿에 들어가시면 다시 문장을 작성해주는 기능들이라던가 단어 수를 줄여준다던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도큐멘트 그 파일에서 여러분들 작성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로 논문에 쓰일 수 있게끔 우리가 헤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브 헤딩을 다 리서치 파트나 인트로덕션에 그런 이름을 달 때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기울기라든가 언더바 이런 것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일단 여기서 시작하시기 전에 고려하셔야 되는 거는 랭귀지 세팅이에요. 첫 번째 랭귀지 세팅을 누르시면은 extensive, essential이 되어 있는데 보통은 이제 기본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거는 extensive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리프레이징 하거나 이제 그래머 체크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랭귀지 세팅은 이제 미국식 영어, 영국식 영어 이렇게 선택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널의 스타일에 따라서 미국식 영어를 할 거냐, 영국식 영어를 할 거냐,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기본 디폴트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는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플랫폼에 작성이 되어 있는 문구가 없죠. 그 샘플 텍스트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샘플 텍스트를 지금 눌렀을 때는 여러 가지 문장이 작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이 랭귀지 파트에서 자동으로 이 내용에 대한 어떤 분석 결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마킹을 각각 표현이 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할 건데 억셉할래? 라고 물어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셔서 이 문장의 수정이 과연 내가 썼던 내용과 맞는 건지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억셉을 누르는 순간 자동으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 여기 시노미스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논문을 여러분들 찾으셨는데 그 관련된 논문을 인용해야 될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단어가 이제 동일하게 겹치게 될 경우에 그 단어 순서 연속대로 동일하게 겹치게 될 경우에는 우리 표절이라는 리스크가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표절 방식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 표절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해당 저자가 썼던 단어들을 다시 바꾸려고 단어나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많이들 노력을 합니다. 근데 내가 단어에 아는 폭이 적다던가 혹은 정말 이 단어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기능이 될 텐데요. 내가 해당하고 있는 단어들, 이거 아리까리한데 이거 어떻게 바꾸지? 라고 할 때 이렇게 해당하는 단어에 갖다 놓으시면은 이 단어와 관련돼서 우리가 추천해주는 기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쓰이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추천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이 되게 되면은 지금 말뉴트리션을 제가 하이라이트를 줬잖아요. 그래서 말뉴트리션과 관련돼서 쓸 수 있는 단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저한테 주어져 있는 거죠. starvation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이 얼마나 많은 퍼센테이지로 쓰이고 있는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단어들을 우리가 어, 관련된 단어들을 찾아갖고 이게 논문에서 다르게 표현될 때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레이션은 여러분들이 작성한 문장을 영어로 바꿔주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뭐 중국어가 됐든 뭐 스페인어가 됐든 모든 언어를 다 영어로 바꿔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안녕하세요라고 표현을 하고 해당 문장을 이제 트랜슬레이션 기능을 넣어주면요. 바로 안녕하세요, hello라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 기능도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는데요. 이 번역 기능은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다른 영어 번역 기능과는 조금 다른 포인트들은 얘는 이제 과학 영어 논문에 조금 포커싱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학에서 쓰고 있는 우리 분야에서 쓰고 있는 단어들을 조금 더 적합한 표현으로 바꿔주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consistency 같은 경우는 이 consistency가 무엇을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이 논문을 작성하다 보면 매뉴얼로 작성하다 보니까 뭐 띄어쓰기가 어떨 때는 2번이 들어가 있고 어떨 때는 1번이 들어가 있고 이런 오류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뭐 테이블 이런 것들을 풀네임으로 썼다가 어떨 때는 뭐 약어로 썼다가 어떨 때는 또 figure도 풀네임으로 썼다가 뭐 FIG 형태로 약어만 썼다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 논문에 있던 내용을 전체 올리게 됐을 때 얘가 consistency를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단위 앞에 스페이스가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이스 앞에 이 퍼센테이지 앞에 스페이스가 없는 게 지금 한 건이 나왔고 있는 게 한 건이 나왔어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이 짤막하다 보니까 한 건 한 건씩 나와 있는데 논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5,000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노 스페이스로 나온 게 뭐 10건, 혹은 싱글로 나오는 게 한 300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퍼센테이지 앞에는 띄어쓰기 안 하는데 라는 것을 인식을 해주시고 또 스페이스를 눌러서 각각의 내가 띄어쓰기 했던 부분의 수정을 자동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논문의 일치성, 컨시스턴스를 체킹해주는 기능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또 여러분들이 뭐 테이블 이런 것 표현을 하실 때 테이블스, S 형태를 넣으시거나 하실 때도 있어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쓰시다가 그럴 때도 있거든요. 혹은 뭐 약어로 TAP만 표현을 한다던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전체 논문에 대해서 내가 풀네임으로 쓴 게 몇 건 있고요. 약어로 쓴 게 몇 건 있어요.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쉽게 수정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논문 첫 번째 타겟을 해당 논문을 다 쓰고 나서 첫 번째 타겟하고 있던 저널에다가 내가 접수를 했는데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두 번째 저널에다가 다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저널에다가 접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두 번째 저널에서 스타일이 다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널에서 쓰고 있는 그런 표현과 두 번째 저널에서 쓰고 있는 표현이 다른 경우들을 이걸 하나 다 찾아서 우리가 바꾸다 보면 오류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 기능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뭐 문서 자체 내에서 그냥 문서 찾기, 단어 찾기 해서 이렇게 테이블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 하나하나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저도 해보니까 이 문서 단어 찾기로 하는 것보다 이 컨시스티 매칭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는 걸 저는 많이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문장에서 전공 단어 들어갈 때 우리 하이픈을 넣어서 연결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문장이 길어지다 보면은 이 한 줄이 넘어갈 때 자동으로 하이픈이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자동으로 이 줄의 길이에 상관없이 여기다 다 컨시스턴시를 매칭을 해주니까 제가 잘못 기입한 하이픈도 다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저는 유용하게 써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파일럿 들어가시면은 지금 이렇게 루니라이트라고 돼 있어서 세 가지 기능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기능들 모두 다 아마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연구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영문 논문 작성할 때 리라이팅 하는 게 다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문장을 재구성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패러프레이즈라는 지금 아이콘을 액티베이션 시켜놓은 상황에서 내가 패러프레이징 하고 싶은 문장에 이렇게 그 그림자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입력된 문장을 여기 안에서 볼 수가 있고요. 박스 안에서 제너레이트를 시켜주시면 이 문장을 다시 얘가 분석해서 재구성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끌어왔던 문장을 다 완전히 다른 언어로 바꿔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걸 읽었을 때 이거는 조금 내가 말하고자 한 거랑 다른데? 라고 싶으면은 다시 리제너레이트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면 계속 리제너레이팅을 해서 내가 영어를 재구성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때 이 패러프레이징 기능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도 재구성을 할 수가 있구나. 이런 가이드 포맷을 한번 받아본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트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앱스트랙트 작성할 때 굉장히 유용해요. 보통 오리지널 아티클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장, 25장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앱스트랙트 파트가 단어 수가 제한이 되어 있다던가 혹은 내가 오리지널 아티클이 아니라 미니, 리뷰 형태로 조금 단어 수가 짧은 거를 넣어야 된다. 그리고 단어 수가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원래 썼던 내용에서 굉장히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 줄이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죠. 그때 우리가 트림 기능을 이용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이 문단을 지금 블로킹을 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 문단에 대해서 트림 기능을 눌러주면 제가 끌어왔던 문장의 총 92자가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92자를 80자로 줄여보고 싶어요 라고 제가 표현을 수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80자로 딱 맞춰서 해주는 게 아니라요. 80보다 작게 해줍니다. 뭐 80자가 될 수도 있고 혹은 76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최대 맥스 값을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실제로 트림, 다듬기 기능을 넣어주시면 얘가 이제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지금 80자를 넣었는데 80자보다 작은 63자로 다시 단어를 줄여서 저한테 정보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제너레이트 누르시면 다시 재구성이 되어서 다시 저한테 표현이 돼요. 그리고 제너레이트 이 기능도 아마 조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트로덕션 파트라든가 이런 걸 썼을 때 그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뭐 타이틀을 뽑고 싶다라고 할 때 있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끌어와서 이 해당 내용에 대한 타이틀을 뽑아줘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시면은 지금 타이틀에 나와 있는 예상되는 타이틀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얘도 리제너레이트 하면은 다시 여러 번 계속 다른 걸로 반복해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굉장히 여러 번 시간을 들여서 고치고 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 페이퍼 파일 기능을 통해서 가이드를 잡아갔기 때문에 시간을 훨씬 더 단축할 수 있다라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논문에 대한 그 구성들을 각각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타이틀, abstract, keyword, summary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abstract을 뽑아줘 라고 하면은 이렇게 다 불러온 다음에 각각의 내용들을 여기 abstract을 눌러셔서 이 내용에 대한 abstract을 우리가 받아볼 수가 있고 또 이 내용에 대한 키워드가 뭔지 뽑아줘 라고 하면은 키워드를 뽑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키워드 검색
결과를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썸머리 마찬가지로 썸머리 내용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앱스트랙과 썸머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앱스트랙 같은 경우는 과학영어 논문에서 우리 IMR라고 하는 구조에 맞춰서 서론, 그리고 방법, 결론 이렇게 맞춰져서 나오는 거고요. 썸머리 같은 경우는 내용에 대한 축약이에요. 요약. 그래서 이렇게 꼭 배경과 방법과 결론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썸머리랑 앱스트랙과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하이라이트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엘사비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논문 접수할 때 하이라이트 뽑아내세요라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하이라이트를 뽑기 위해서 이렇게 글자를 읽어와서 해당 내용을 여러분들이 활용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페이퍼팔에서 내가 만약에 좀 이거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기능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페이퍼팔에다가 직접 문의를 남겨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면역해서 쓰는 단어들이 많다 보니까 그 단어들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느냐 직접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예를 들어 특이성 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면역 반응의 특이성 이런 문장에 대해서 뭐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주는 플랫폼이 굉장히 많잖아요. 파파고도 있고 뭐 구글에서 쓰는 번역기도 있고 뭐 다른 빙에서 나오고 있는 번역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이 다 돌려봤는데 이 과학 영어 논문에서 쓴 특이도에 대한 단어를 논문에서 쓰는 단어로 specificity라는 그 단어로 바꿔주는 게 페이퍼파이밖에 없었어요. 다른 거는 다 다른 단어로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검색했던 바로는 5개 플랫폼이 있었는데 바이두랑 빙이랑 구글이랑 네이버 파파고랑 또 하나가 뭐 있었는지 이미 기억이 안 나네요. 5가지 모두에다가 제가 스페시피시티를 어떻게 한국어로 바꿔주는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페이퍼파를 제외한 모든 것에서 어, 특이성이라고 표현을 했었나? 특이도라고 표현을 했었나? 아무튼 다르게 조금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신문에다가 그러면 신문에서는 내 전문 분야에 대한 단어를 어떻게 표현했냐? 라고 찾아보니 그것과 또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플랫폼의 그 번역기 기능과 페이퍼팔에서 쓰는 번역기 기능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좀 캐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의 장점이 초기 버전에서는 이 트랜슬레이션 기능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트랜슬레이션 기능으로 전 세계 모든 언어들이 다 영어로 바꿔준다라는 기능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이 페이퍼 파일 소개는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요.